안녕하세요. 진료의 진심인 바르다니온 김윤중 원장입니다. 오늘은 왜 침 치료를 열심히 해도 낫지 않는지, 왜 나는 매일매일 침 치료를 하는데 통증이 낫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결론은 나에게 맞지 않는 치료 강도로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 강도라는 거는 사람마다 체격이 다르고요. 근육량도 다르고 힘이 다르거든요. 근데 힘이 센 사람한테 작은 강도로 치료를 하거나 힘이 약한 사람한테 센 강도로 치료를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치료 결과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헬스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육량이 많고 힘이 센 사람이 이만한 1kg짜리 아령을 가지고 계속 매일매일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과연 그 사람한테는 운동이 될까요? 근육의 느낌이 올까요? 반대로 깡 마른 사람이 20kg짜리 아령을 들고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애초에 사실 들지 못할 뿐더러 억지로 운동을 하게 되면 문제가 분명히 근육에 생기겠죠. 마찬가지로 치료도 그 사람의 체격, 근육량, 힘에 따라서 맞는 치료 강도가 있는 거죠. 심치료나 물리치료를 오래 받아도 낫지 않는 것은 치료 자체가 틀려서라기보다는 나에게 맞지 않는 치료 강도로 치료를 하고 있어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의원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침을 많이 맞으러 가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침의 길이가 2.5cm 정도의 침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2.5cm, 4cm, 그다음에 6cm, 7.5cm, 많게는 9cm까지 침이 종류가 여러 가지를 구비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사람 체격에 따라서 이 침의 길이라든지 굵기를 설정하게 되거든요. 또한 이 침 치료로 자극이 약하다라고 하면 이 도침이라는 게 있거든요. 도침을 보시면 침이 일반 침과 달리 침 끝이 칼처럼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좀 더 강하게 풀어야 될 때, 강한 자극을 줘야 될 때는 이 도침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도침도 이렇게 길이가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 길이에 따라서도 굵기도 달라지기도 하고요. 결국은 이제 치료의 강도를 결정하는 거는 침의 길이, 굵기, 얼마나 자극을 여러 번 주냐, 그거에 따라서 강도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염증을 치료하거나 신경의 포착을 치료할 때 쓰는 것이 약침인데요. 이 약침도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약침액의 성분이 뭐냐 이것보다는 오늘 같은 경우는 약침의 길이, 바늘의 길이, 그 다음에 바늘의 굵기, 그 다음에 용액의 용량, 약침액의 용량도 치료의 강도를 설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몸에서 근육량 중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엉덩이 쪽 근육이라든지 이렇게 허벅지 근육들은 이렇게 보시면 크기가 굉장히 크고 굉장히 굵습니다. 깊이가 깊어요. 근육량이 모여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런 부위들을 치료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의 길이를 이렇게 약침의 길이를 깊게 사용을 한다든지 침도 이렇게 깊은 침을 사용한다든지 해야 그 원하는 근육에 제대로 된 자극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침의 용량도 이렇게 큰 근육들은 용량을 작게 해서는 이 큰 면적에서 작은 용량은 기별이 안 가요. 그래서 많은 양을 반드시 주입을 해야만 문제가 되는 신경 포착이라든지 염증이 치료가 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작은 근육들을 치료를 할 때는 이렇게 큰 바늘을 쓸 필요가 없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작은 바늘을 쓰고 용량도 이 근육은 아까 전에 엉덩이나 허벅지 근육에 비해서 굉장히 작잖아요. 이럴 때는 용량도 작게 치료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무조건 용량을 많이 한다든지 무조건 용량을 적게 해서 안 아프게 치료하는 게 치료 효과로 봤을 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치료 강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제가 도침과 이제 침을 구분해서 쓰고 있는데요. 도침 같은 경우는 아까 서두에서 설명드렸듯이 침 끝이 칼처럼 생겼어요. 네모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시술을 하다 보면 도침은 근육의 조직을, 근막을 조금씩 찢어가면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극을 줄 때 도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으로 된 자극이에요. 그래서 선 자극으로 자극을 주면서 들어가게 되고, 침 같은 경우는 침 끝이 바늘처럼 뾰족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점 자극을 주게 되거든요. 결국은 도침은 선 자극, 침은 점 자극 해서 근육에 우리가 받는 자극의 강도가 도침의 경우는 선으로 자극이 가기 때문에 점 자극보다는 좀 더 강하게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구가 작아도 어깨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동작에 제한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근육에
긴장이 정말 완고하고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경우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도침으로 풀지 않으면 침으로는 아무리 자극을 해도 사실 개선에 잘 되지 않는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체구가 작아도 도침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구가 작은 환자분들의 경우에도 제가 도침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단적인 예로 들면 어깨 같은 경우에 어깨에 팔을 못 올리는 오십견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회전근개의 근육들이 정말 완고하게 어깨를 붙잡고 있는 경우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일반 침으로 치료를 해도 사실 반응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 선자극인 도침을 사용해서 치료를 하면, 물론 시술할 때는 조금 더 자극이 강하게 오겠지만 바로바로 즉시 동작이 개선되는 결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치료의 강도는 꼭 체구뿐만 아니라 체격뿐만 아니고 그 병의 깊이, 병의 강도가 어떠냐에 따라서도 다르게 설정하게 됩니다. 네, 오늘 치료 강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귀한 시간을 내서 매일매일 한의원을 가셔서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 원장님께 오늘은 안 아프게 놔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계시진 않나요? 결국은 병이라는 거는 병의 강도, 그 다음에 체격에 따라서 치료 강도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원장님께 치료를 한번 맡겨보세요. 치료의 효과는 나에게 맞는 적절한 치료 강도가 중요합니다.